여근곡의 전설. 경상북도 월성군 서면 오봉산 허리의 지형이 마치 여자의 생식기와 흡사하여 그곳을 일컬어서 여근곡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여근곡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신라 27대 왕은 남자가 아닌 여자로서 이 여왕은 현명하기로 후세에까지 유명한 선덕여왕인 것이다. 선덕여왕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선덕여왕의 아버지인 진평왕 때의 일이었다. 당나라의 황제가 진평왕에게 선물을 보내왔다. 그런데 그 선물 속에는 아름다운 모란이 그려진 화려한 그림과 모란 씨가 들어있었다. 모란이 꽃 중의 왕이라더니 과연 아름답구려. 진평왕을 위시한 신라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모란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아바마마, 이 꽃이 아름답긴 하오나 섭섭하게도 향기가 없사옵니다. 진평왕 옆에서 그림을 들여다보던 공주, 뒤에 선덕여왕이 당돌하게도 이렇게 말했다. 향기가 없다니, 아직 꽃이 핀 것을 보지도 못한 내가 어찌 이 꽃에 향기가 있고 없는 것을 안단 말이냐. 대저 모든 꽃에는 벌나비가 찾아들게 마련이옵니다. 그것은 모든 꽃에는 벌나비를 끌어당기는 향기와 꿀이 있기 때문인 것이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니 꽃이 비록 아름답기는 하오나 벌나비가 없으니 그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꽃에는 향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사옵니다. 과연 그럴듯하도다. 그러나 과연 네 말대로 향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년에 꽃이 핀 후에라야 알 수가 있으리라. 진평왕은 공주의 말에 감탄을 했으나 그래도 반신반의를 했다. 진평왕은 왕궁 후원에 당나라에서 보내온 모란꽃씨를 뿌렸다. 다음해 5월이 되자 후원에는 모란꽃이 흠뻑 피었다. 그런데 꽃이 피었으나 과연 공주가 말한 대로 모란꽃에는 향기가 없었다. 그제서야 진평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공주의 판단에 새삼스레 감탄을 했다. 진평왕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 그리하여 진평왕이 세상을 떠나자 공주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며 이 왕이 바로 선덕여왕이었던 것이다. 선덕여왕이 왕위에 오른 지 5년째가 되는 5월 어느 날이었다. 영묘사절에 옥문지 못가에서 난데없이 수많은 개구리떼가 모여들었다. 이 개구리떼들은 3, 4일 동안 옥문지 못가에서 천지가 떠나가도록 계속 울어댔다. 여보게, 자네 그 소문 들었나? 무슨 소문 말인가? 아이 얘기 사람아, 자네 서러볼 사람 아니냐? 그렇게 널리 퍼진 소문도 모르다니. 그거 옥문지 못가에 갑자기 개구리떼가 모여가지고 운다는 그 소문 말이지? 바로 그걸세. 그런데 이거 궤변 아니냐? 대적 개구리라면은 사람이 접근하면 울다가도 울음을 그치는 법인데 그놈의 개구리들은 사람이 가서 아무리 쫓아도 여전히 시끄럽게 운다니까 말일세. 그거 아무래도 불길한 징조일세. 여왕이 나라를 다스리니 짐승조차도 달갑지가 않게 여기는 모양이군 그래. 그거야 모르는 일이지만 이거 궤변이 일어난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 서라벌에 무슨 불길한 일이 일어날 징조가 분명하지. 백성들은 선원만 모여도 옥문지 못가에 개구리떼가 우는 것을 화제로 삼았다. 그리하여 서라벌에 무슨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수군거리며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상감마마께 아뢰오. 영묘사의 옥문지 못가에 수많은 개구리떼가 어디선지 몰려와서 3, 4일 동안 계속 울고 있다고 하옵니다. 그러한 연고로 서라벌 백성들은 장차 무슨 불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라고 술렁거리고 있다 하오니 속히 조처하시와 술렁거리고 있는 민심을 선무하옵심이 마땅할 것으로 아뢰오. 백성들의 민심이 동요하는 것을 보고 한 대신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그게 정말이요? 그렇다면 급히 각각 알천과 필탄 2사람을 입궐하라고 이르오. 대신의 보고를 들은 여왕은 깜짝 놀라 각간, 지금으로 치면 총리급에 해당하는 신라의 벼슬에 있는 알천과 필탄을 왕궁으로 불러들였다. 신, 각간 알천 대령하였소. 신, 각간 필탄 상감마마의 어명을 받자와 입궐하였소. 잘 왔소. 경동은 정병 2,000을 뽑아서 거느리고 속히 도성 서쪽 교회로 나가도록 하오.
그곳으로 가면 여근곡이라는 곳이 있을 거요. 그 여근곡에 들어가면 반드시 적병이 몰래 숨어 있을 것이요. 경들은 군사를 몰아 적병을 모두 죽이고 돌아오시오. 왕은 두 각간을 향해 이런 명령을 내렸다. 예, 어명대로 봉행하오리이다. 왕의 명령을 받고 왕궁에서 나온 두 사람은 급히 왕궁을 호위하는 근위병 중에서 1000명의 군사를 선발했다. 두 사람은 각각 1000명씩의 군사를 거느리고 여왕이 일러준 곳으로 달려갔다. 서쪽 교외로 나온 그들이 부산이라는 산 밑에 이르니 과연 여근곡이라는 곳이 있었다. 여왕의 말대로 여근곡 속에 500명의 백제 군사가 몰래 숨어 있었다. 백제군을 모두 전멸시키라! 두 사람은 거느리고 온 군사들을 향해 전투 명령을 내렸다. 와! 군사들은 여근곡으로 쇄도해서 그곳에 있는 백제 군사를 모두 죽였다. 백제군의 대장 우소는 뜻밖의 신라군의 기습을 받아 싸우다가 마침내 당해내지 못하고 남산령으로 들어가서 바위 틈에 숨었다. 패잔병을 찾아 근처를 수색하던 신라군들은 백제군의 대장 우소가 남산령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잡아 죽였다. 신라군들은 또 우소가 거느리고 왔던 백제군을 응원할 목적으로 몰래 여근곡을 향해 진격해오던 백제군사 1200명을 맞아 싸워 그들까지 모두 전멸시켜버리고 말았다. 백제군을 모조리 전멸시킨 두 사람은 승리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왕궁으로 개선해 돌아왔다. 상감마마께 아뢰오. 군사를 이끌고 나가보니 여근곡 안에 백제 군사들이 숨어 있기에 그들을 모두 전멸시키고 또 뒤를 이어오는 응원병도 모조리 전멸시키고 돌아왔습니다. 수고했어. 경들의 공에 대해서 국록을 증액할 것이요. 상감마마의 대해 같으신 성은이 망극하오이다. 공주 때부터 이미 지혜가 많기로 소문난 여왕이었으나 개구리가 옥문지에서 운다는 말만 듣고 어떻게 왕궁에 앉아서 직접 가보기나 한 것처럼 백제 군사들이 여근곡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알았단 말인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상감마마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어찌 그곳에 적병들이 숨어 있는 것을 아셨나이까? 한 신하가 궁금해서 왕을 향해 이렇게 물었다. 개구리가 성을 내어 울었다는 것은 장차 병란이 일어나리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옥문이라는 것은 여근을 뜻하는 것이요. 여자는 오행으로 치면 음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빛이 희고 흰 것은 서쪽에 해당하는 것이요. 때문에 짐은 병사가 서쪽에 있는 것을 알았소. 또한 남근이 여근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백제 군사들이 음에 속하는 서쪽의 여근곡 속에 들어왔으니 잡아 죽이기 쉬운 것을 알았소. 여왕은 신하들을 향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다. 왕을 모시던 신하들은 모두 이러한 뛰어난 여왕의 선견지명에 탄복을 했다.